2월 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을 잡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말과 또 앞으로의 말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대선일이 다가오니까 저는 많이 피곤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재인한테 가느냐 누가 그러더라 말을 소개했는데요. 또 그럽니다. 청와대에 많이 섭섭해서 그러냐. 제가 섭섭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한 자리 하러 오라는데 제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박 대통령 다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섭섭한 거 전혀 없었고요. 거절한 다음에도 땡볕에 40일을 세월호 침몰에 왜 유병헌과 정관계 부패 커넥션에 침묵하느냐고 시위를 했고 30일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했습니다. 자, 무슨 방송 때문에 그러냐. 제가요 지금 보십시오. 방송이 MBN 하나 말고 방송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 스스로 그냥 방송국 앞에 가서 집회 한번 해서 채널에 있는 그 뒤부터 안 나가지요. 안 나간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TV조선요. 지난주 한번 나갔는데 뭐 거의 저를 잘 안 부르죠. 뭐 제가 그런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외에 내가 무슨 방송을 MBN 말고 하는 게 있습니까? MBN 나갔다 해서 제가 그 방송국에 맞게 구미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할 소리를 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태도가 바뀌었다고요? 정말 저한테 그런 댓글 다는 인간들, 제가 그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 무시해라는데요. 제가 무시 안 합니다. 왜? 그 인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방송국에 제 뭐 출연료 때문에 말을 바꿀 사람으로 보였으면 진짜 크게 한번 말을 바꿔서 한 자리 깨찼지요. 그건 방송국의 푼돈 때문에 제가 말을 바꿉니까? 제가 오늘 이 수요 칼럼을 편성해서 하게 되는 이유는요. 국민들 수준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양쪽 다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개판인 정권을 또 만들면서 그 속에서 경제 파탄이 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이 극명화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점점 추락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황장수는 왜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건방지게 맨날 뭐라 그러냐고. 흔히 국민들을 위대하다. 위대한 국민들이 촛불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은요. 저는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언론도 감시하고 평소에 정치인도 감시하고 평소에 대통령도 감시하고 평소에 정확하게 학연지연 혈연이 아니라 전라도냐 경상도냐가 아니라 관계없이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처해 있는 입장만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오늘날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국민들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대중을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촛불을 든 사람도 태극기를 든 사람도 전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나 한 번쯤 대중들이 모여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국가가 세계 12의 규모의 경제를 대국인데 이 나라에서 매사를 길거리로 가서 땡볕에 한겨울 추위에 고함을 질러야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국가라면 이 국가는 국가로서 망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미국도 요즘 극단적으로 되어가면서 친 트럼프, 반 트럼프가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나도 미국은 탄소 한 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정도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세요. 1번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지만은 일본에서 이 문제를 정치 정점화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회의 한계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성숙성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박 대통령이 특검에 10일 언저리에 나가기로 했다 하다가 한 언론이 9일날 나간다고 보도하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뻔하죠. 자, 특검하고 탄핵은 연관되어 있고요. 특검에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안 받아줄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떠넘겼다가 옛날에 본인이 관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황 대행은 본인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특검이 연장될 경우에 3월 말쯤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5월 중순쯤에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아마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특검의 연장이 결국 정치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황 대행이 압수수색을 자기 일이 아니라면서 발을 빼고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본인은 그러면 대선에 안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대선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자신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도 또 자신이 한마디로 이해관계자이지 않습니까? 이해상충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박 대통령의 측면에 있어서는 탄핵 국면에서는 특검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뇌물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꾸 이런저런 트집을 걸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대면 조사를 가급적 늦게 해서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해서 실제 특검이 할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뇌물죄의 쌍방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최대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대면 조사를 늦추고 그래서 특검이 사실상 대면 조사 이후에 수습할 수 있는 추후의 대책들, 즉 대면 조사를 하고 나니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논리로 봐서 이 박 대통령의 말은 다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거다. 이래서 이재용 인인을 통해서 뇌물을 최순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이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서 특검이 뒷정리 마무리까지 하는 부분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특검 연장이 안 되어버리면 특검이 뇌물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완결성을 가지기 어려워진다. 또 삼성 외에 나머지 조사해야 될 회사가 한 20개는 더 될 건데 그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갔고 그러면 뇌물죄 수사나 이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특검은 손 떼고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넘긴다 그러고 그래서 특검이 불구속으로 뇌물죄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늦게 대면 조사를 해준다면 아마 특검의 기소 내용이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걸 노리고 실제로 지금 특검의 대면 조사에 가급적이면 늦게 응하려고 하고 사실은 응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응하지 않는다면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물러가는 날쯤 발표될 수 있는
헌재의 탄핵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대통령이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죄를 사실상 인정하고 수사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응하기는 하되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8명의 증인이 새로 추가되어서 16차 변론이 아마 22일까지 전개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또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을 끌어서 이 헌재의 판결을 늦추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고, 저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도 뭐 한 3월 초쯤 출두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월 말이나. 이러면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헌재의 변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은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다시 문서로 쓰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건데, 박 대통령의 이 생각은 어쨌든 최대한 특검을 지연시키고 특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지연시키고 또 특검 연장은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헌재의 판결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나오도록 해서 2명 정도만 이렇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는 과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나 황 대행은 사실상 같은 편으로서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대로만 가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보면서 토론도 거부하고, 야당 내부의 토론도 거부하고, TV의 토론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탄핵이 되어서 빨리 대선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의 후보는 자신은 황교안 대행이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부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황교안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후보로 이렇게 나서서, 그리고 안철수와 국민의당 제3지역에서 후보가 하나 나서고, 이렇게 3파전이 가는 것이 제일 좋고, 최종적으로라도 황교안이 나서게 되면 국민의당이나 제3지대와 보수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 부역 정당이나 지지자와는 연합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는 황교안 대행이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황 대행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겉으로는 두들거리는 척 하지만은 민주당이 별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황교안이 제일 낫다, 끌고 가자. 그 이전까지는 반기문, 황교안 둘을 끌고 가자다가 이제 반기문이 사퇴하니까 황교안 끌고 가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웃기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하나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